안녕하십니까. 빌딩건축의 어인 이정성무 이상민 팀장입니다. 오늘 다루어 볼 내용은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누수 관련해서 매도인 하자담보 책임 관련으로 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요즘 비가 한번 오면 너무 많이 와요. 갑자기 마른 하늘에 막 비가 오기도 하고 동남아인 줄 알았어요. 진짜 비가 너무 쏟아져가지고. 그래서 건물 거래를 하실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이기도 하고 원인을 알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누수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매매 완료 후 누수가 조금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데요. 겉으로는 이제 건물이 좀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소유하고 나서 비가 오면 누수가 발생을 해서 매수인과 매도인과의 사이에 좀 큰 갈등이 좀 생기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쵸. 이게 누수가 생기면 결국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건물을 샀는데 매수자분의 어디서 어떻게 고쳐야 되고 이걸 매도인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니까 하자담보 책임에 대한 쟁점이라든가 실무 팁까지 좀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수 문제의 특징은 사실 외적으로 봤을 때 잘 안 보여요. 보이면 뭐 외벽상에 얼룩덜룩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를 토대로 좀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육안으로 확인이 본다고 해도 그래서 정말 이 누수 관련돼서 전문가 분들이 아니고서는 사실 저희도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누수의 특히 취약 부위는 이제 지하층, 옥상, 화장실, 건물 외벽은 좀 누수가 잦은 부위니까 거래하시기 전에 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한 누수는 이제 단순 수리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누수로 인한 임차인과의 이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장기 이제 유지 관리 비용까지 좀 이어지기 때문에 건물 가치 하락에 조금 직접적인 좀 영향을 조금 미칩니다. 이게 누수가 발생되는 원인 사실 원인을 처음에 말씀드리다시피 바로 체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보통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원인들이. 네. 어떤 부분이 있죠? 대표적인 누수로 조금 보자면은 옥상 방수 불량이 있고요. 구조체 균열, 그다음에 배관 누수 정도가 있는데 옥상 방수 불량 같은 경우는 시공하자 또는 재료 부식, 방수축 노후로 인한 조금 누수가 조금 빈번합니다. 옥상 같은 경우에는 2, 3년, 3, 4년 주기로라도 좀 꾸준히 관리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옥상을 올라가 봤을 때 방수 상태를 한번 좀 보기도 합니다. 까져가지고 다 이제 불안 요소가 있으면 매도인 분한테 옥상 방수를 언제 했는지 좀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좀 해줄 수 없는지 같이 체크를 해보기도 합니다. 구조적 균열로 이제 물이 스며들면서 발생하는 이제 구조적 균열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 노후에 따라서 발생하는 누수이기도 하고요. 이게 균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준공 연도가 좀 되다 보면 실금은 다 갑니다. 네, 실금은 가는데 이 실금 간 것 때문에 하자가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그냥 눈에 보이는 균열 수준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해석이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균열 부분 때문에 누수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매도자의 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관 누수인데요. 수도, 하수, 보일러 등의 이제 배관이 좀 부식되면서 조금 그로 인한 좀 누수가 조금 발생하는 경우도 조금 많이 발생합니다. 배관 누수 같은 경우에는 천장을 다 까야 되잖아요. 다 까서 하나씩 다 봐야 됩니다. 사실 대공사예요. 맞아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층을 다 뜯어서 배관을 다 봐야 될 수도 있어서 사실 배관 누수가 원인 쪽이다라고 한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매도자분들도 해줘야 되는 걸 알지만 이런 원인 체크라든가 비용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안 해주려고 하는 게 많죠. 그 다음에 이제 하자담보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이제 매매 후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 건물에 이제 숨겨진 결함이나 권리관계의 복잡함 등으로 이제 예기치 못한 분쟁이 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매수인을 좀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이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입니다. 결국엔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건물 그리고 매도인이 관리하고 있던 건물을 매수자한테 판 거잖아요. 가지고 있던 건물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었을 때 발생한 문제는 본인이 책임지라는 거죠. 그를 믿고 샀기 때문에 매수자는. 여기서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가면 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하자담보 책임을 무기한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기한이 있는데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 통상 뭐 6개월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아셔야 되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제 하자담보 책임을 잔금 후 6개월로 조금 잘못 알고 계신데 맞아요. 하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이제 매수자분은 하자를 인지한 6개월 이내에 좀 조치를 하여야 매도인에게 이제 수리비 청구라든가 뭐 손해배상 청구가 좀 가능합니다.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이라고 하면 계약하고 잔금 때까지 몰랐어요. 잔금이 얼마 안 지나고서 알면 차라리 좀 다행인데 한 1, 2년 지나고 알았어. 그러면은 매도인한테 요구를 해도 될까요? 민법상 이제 소멸시효 이내이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이제 다만 그거를 또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입증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입증은 사실상 쉽지 않죠. 네, 이게 매수자분이 건물을 취득하고 1, 2년 사용을 하다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매수인분이 가지고 있다가 발생한 문제인지 매도인분이 가지고 있다가 발생한 문제인지를 증빙을 해줘야 되는데 이 증빙하는 게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데 그래서 잔금 전에 좀 꼼꼼하게 보는 편이고 잔금이 지나서라도 장마철이 곧 도래한다라거나 아니면 눈이 많이 오는 겨울철이 도래한다라거나 하면 그때를 기준으로 한 번 더 보자라는 쪽으로 서로 간 좀 얘기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하자담보에 대한 책임, 손해배상이 저희가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매수자가 처리를 하고 뭐 돈으로 받는지 아니면 매도자가 해주는지 뭐 이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저희 실무적으로는 좀 어떻게 처리하는지. 실무적으로는 뭐 협의하기 나름이기는 한데요.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매수자분이 이제 하자를 발견하고 바로 수리를 하는 것보다는 내용을 조금 확인을 하고 뭐 견적서를 받아서 매도인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쪽으로 조금 안내를 조금 드리는 편입니다. 이것도 정말 좀 서로가 오해하기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매수자분이 문제를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견적을 알아봤어요. 근데 견적을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을 받았는데 매도인분이 알아봤더니 한 200이면 끝나요. 그러면 이거는 200으로 해줘야 되냐 500으로 해줘야 되냐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상 그냥 매도인분이 난 200으로 할 수 있으니까 200으로 할게 라고 하면 사실 공사만 제대로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는 아니 500짜리를 200짜리로 어떻게 공사를 해? 그러면 대충 공사해서 나중에 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가 자꾸 생겨요. 그래서 적정 금액으로 서로가 받은 견적을 중간 단계에서 좀 타협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상호 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서로가 소통하고 협의하려고 하느냐의 태도의 문제가 상당히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서로 간에 협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도자가 해준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또 하나의 좀 쟁점인데요. 이제 숨은 하자죠. 은폐되는 하자인데 외관상 확인이 좀 불가능했을 경우 혹은 뭐 매도자인이 이제 하자 부분을 좀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고 좀 숨긴 경우에는 매도인의 조금 책임 인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매도인도 몰랐다면 차라리 괜찮은데 악의적으로 숨기면 사실 저희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귀책이 중개인한테 오기도 하는데 매도인분도 고지를 하지 않고 숨겼다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라든가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으니 그냥 처음부터 계약하는 시점, 계약하기 직전 서로 협의 단계에서 이런 부분이 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고쳤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안내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 방어 때문에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그래도 고쳤다면 최근에 고친 거 이런 것들도 고지해 주면 너무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조금 간단하게 사례를 조금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 판례 사례를 하나 좀 가져왔는데 매매 후에 천장에서 지속적으로 좀 누수가 발견된 사례고 매도인은 계약할 때 확인을 했어야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법원의 판단에서는 이 부분은 겉으로 쉽게 알 수 없는 숨은 하자이기 때문에 매도인한테 보수비용 그 다음에 일부 손해배상까지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대로 이제 매수인이 현장에서 이제 물이 새는 걸 이미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이제 책임을 부정한 판례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임차인 불편한 부분, 임차인 영업손실 좀 사례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제 상가 건물에서 누수가 좀 발생을 했고요. 이제 누수로 인해서 이제 임차인이 영업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조금 분쟁이 조금 발생한 사례인데요. 요 판결의 요지는 이제 임대인은 건물의 이제 기본적 사용,
수익 보장 의무가 있으므로 누수로 인한 임차인의 영업 손실까지 배상할 책임을 조금 인정했습니다. 누수가 단순 건물 하자 문제를 넘어서 임대차 손해배상 문제로 조금 확정된 사례였죠. 그렇죠. 뭐 임대료를 줄여주는 것도 아닌데 그럼 피해가 발생된다면 협의를 해줘야죠. 여기서 이제 뭐 그럼 예방을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좀 팁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몇 가지 좀 알려주세요. 매수인 입장에서는요, 뭐 비 오는 날 또는 뭐 장마철에 뭐 옥상이나 지하, 외벽, 뭐 창호 등을 좀 꼼꼼히 직접 확인해 보는 방법이 좀 있겠고요. 좀 뭐 가능하다면 이제 전문가, 이제 건물 진단 업체에 좀 입회하에 건축 구조나 시설 점검을 좀 받아보시는 걸 조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매매 계약서에 특약에다가 하자담보 관련된 거를 따로 적으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사실 기본 조항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특약에다가 하자담보에 대해서 문구를 애매하게 써놓으시면 그 부분만 될 수가 있어요. 하자담보에 대해서. 이 사람은 하자담보에 대해서 이 부분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외가 무시될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조항이 들어가는 기본 조항이 있을 겁니다. 그대로 두시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만약에 뭐 균열 부분도 있고 누수 부분도 있는데 균열은 크지 않아요. 근데 누수 부분이 너무 신경이 쓰여서 특약 부분에 누수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은 어쩌고 저쩌고 쓴다 라고 한다면 누수에 대해서만 책임 소재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해석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그렇게 작성하는 건 좋지는 않고, 만약에 작성을 한다면 하자담보 책임 6개월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으니 6개월이 조금 더 오바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1월 달에 잔금을 치렀는데 이번 장마철을 너무 보고 싶어, 불안 요소가 있어. 그러면 6개월 하면 7월이잖아요. 한 8월 달까지 좀 보고 싶은데 1개월만 좀 해서 이 올해 장마철까지는 상호 좀 확인을 하자라는 쪽으로 서로 협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뭐 그래서 매도자분도 수용을 해줘야겠지만 협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도자분 입장에서의 팁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 시점에서 인지하고 있는 하자를 매수인에게 있는 그대로 고지해주고 고치면 고쳤다라고 안내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 보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매수인이 보수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 이상의 비용을 청구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거는 매매 후 몇 개월 이내에 발생되는 누수, 균열, 중대한 하자는 매도인이 보수하고 혹은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하는 건데, 그냥 매도인이 보수한다라고 작성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견적에 대한 다툼, 비용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어서. 마지막으로 매수자분이 향후에 이런 증빙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누수가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지금 잔금 치르기 전에 아니면 잔금 직후에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남겨놓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어떻게 남겨놓는 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그 해당 하자 부분에 대해서 뭐 사진이라든지 영상 등으로 좀 기록을 좀 남겨놓고 하자 진단 전문가를 통한 좀 원인 규명을 하고 견적서 등을 조금 받아 놓으면 추후에 분쟁 시 조금 증거자료 좀 확보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종합적으로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 누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도인의 책임이긴 하지만 협의하는 게 좀 어렵기도 해요. 감정적인 다툼이 서로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충분히 미리미리 매도인도 알았다면 얘기해 주시고 서로 소통해서 좋은 협의점을, 서로 간에 좀 오해가 없는 협의점을 찾아가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매도자도 본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건물은 본인이 끝까지 책임지고 넘겨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주시고, 매도자분이 나도 몰랐다, 이런 부분 내가 고치겠다라는 태도로 나온다면 그를 믿고 좀 기다려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중개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매도자가 어쩌고 매수자가 어쩌고를 전달을 잘못하고 중간 입장에서 오해가 생길 만한 전달을 하게 되면 다툼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잘 정리를 할 수 있는 중개인과 또 일을 보시면 많은 분쟁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 토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